노광철과 악수를 하려다가 노광철이 경례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경례로 이 인사를 받는 이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경례를 했기 때문에 경례로 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굉장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언론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걸 영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오해를 할 만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인민무력상에게 지금 거수경례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인민무력상이 먼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수를 하려다가 상대가 거수경례를 하니까 거수경례로 인사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거수경례도 거수경례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진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수를 하려다가 경례를 받자 놀래고 다시 악수를 하자 씩 웃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의 군 간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문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답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대신 거수경례를 받고 악수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거수경례에 대해서 거수경례로 답례를 하다가 그게 이제 시차가 조금 나면서 이 사진 내는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간부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으로 네. 좀 찍혀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이 군 출신 인사가 경례를 할 때 또는 군인이 경례를 할 때 경례로 받는 것은 또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균 대표님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예의는 아니고요. 네. 지금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자기는 정복을 입었고 모자를 썼기 때문에 네. 모자를 쓰면 거수경례를 해야 되거든요.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이 정복과 제복과 모자를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례로 답을 해야 되는데 아하. 자기도 거수경례로 답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적국이다. 적국에게 왜 군인의 예를 표해 주느냐 이런 건데 사실 군인의 예도 적국이든 해줘야 됩니다. 다만 아까 구자욱 차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어떤 앞뒤 자르고 한 악마의 편집에 의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공화국 우리라는 것은 북한이겠죠. 네. 우리 공화국 인민무력상에게 거수경례를 했다라고 네.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어떤 이야기거리를 왜 만드냐 하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논란의 여지를 뒤로 하고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선전하기 좋은 장면이 포착된 건 맞습니다. 사실 저 장면도 조선중앙TV에서 저 장면을 확대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은 아주 좋은 선전거리를 하나 얻었죠. 네. 그런데 이제 노광철 인민무력부장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상관이 경례를 할 때는 자기가 계속 경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손을 내린 다음에 경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뢰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란거리가 됐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례할 거 알았으면 아마 손을 안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죠. 네,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는 노광철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데 네.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경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저렇게 웃고 있겠죠. 웃고 있고 놀랬다가 네. 갑자기 조금 있다가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제 웃게 된 건데 네. 정말 보면은 앞으로 두고두고 북한은 좋은 선전거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 장면이 연출된 이유 몰라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기 전까지 준비와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했느냐 이 논란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공부라는 거는 의전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한 인사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공부를 했다면 저런 행동이 안 나왔을 것이다. 네. 예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직 이후에 사실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클린턴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절대 웃지 마라. 아하. 그리고 절대 침착하게 대응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문건을 주더라도 읽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번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이번 회담이 임박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저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저런 걸 편집해서 내가 선전에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의전팀에서 절대 웃지 마라. 네. 그리고 절대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마라.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갈 때도 그렇게 무표정하게 들어갔을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좀 기억이 됐었는데 이게 네.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본인의 원래 스타일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담 끝에서 가서는 엄지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오면서 네. 실제 그거를 북한에서는 많이 이용을 해서 선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런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확대 회담이 끝난 뒤 나오는 길에 북한 인사들이 도열해서 서 있는 자리에서요. 다른 인사들은 다 건너뛰고 김영철과만 악수를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예정에 없던 행동인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과는 구면이기 때문에 반가워서 악수를 했다. 정말 개인의 감정,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고 또 군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존경하는 뜻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면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그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이게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대로 여러 가지 액션을 많이 취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의전보다는 어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누가 악수를 한다든지 엄지척을 한다든지 아예 뭐 그냥 힘을 줘서 저 악수를 한다든지 그런 걸 취하는데 이번 장면도 보면 결국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예방을 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알고 있는 처지 그때 또 같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아는 척을 한 것 같아요. 네. 저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만회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앞서서는 이렇게 노광철 인민문학상에게 이제 거수격리하는 장면은 오히려 좀 뭐 굴욕적으로 보인다라면 네. 저 장면은 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2인자격인 김영철에게 그 바라보면서 악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는 그냥 손을 뻗어서 악수하자 하니까 김영철이 굉장히 공손하게 악수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면이라서 뭐 반가워서 악수를 한 거지만 노룩 패스가 아니고 노룩 악수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응대했는가를 좀 봐야지 네. 한 장면을 딱 한 커트를 잘라서 이것이 뭐 그 예의에 어긋났다 또는 뭐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렇게 것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탑10 패널들이 예전부터 걱정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순간 그 화면들이 북한에 의해서 어떻게 의도적인 편집이 될 것인지 두고 봐라 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물들이 하나씩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이 본인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런 장면들이 책 잡힌다라고 하겠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그랬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이 미국의 기자들에게 성질을 버럭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어떤 상황이었죠?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에 올 때 이제 수행 기자단하고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북미 회담에서 왜 CVID가 명시되지 않았느냐? 네. 왜 완전한 비핵화 CD만 명시됐느냐? 불완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자꾸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 이 생산적인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회담 결과물을 보고 해명하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바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담하기 전날만 해도 폼페이오 국장이 CVID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그 새벽만 해도 그 중에서도 V, 즉 검증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검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랬던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들이 아까 그렇게 CVID에 질문하니까 그 완전한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다. 왜 자꾸 바보 같은 질문하냐. 네. 이렇게 버럭 오히려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권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전쟁을 할 것처럼 인권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할 것처럼 연초에는 그렇게 몰아치다가 이번에는 전혀 인권 문제가 없으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저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데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걸 판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문제는 북한의 억압된 어떤 그 인권 현실 그리고 무자비한 어떤 사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인의 어떤 그 인권 그 뭐냐면은 유해 송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거다라고 네. 아주 그거 하나 정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인권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사안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똑같은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의 자유가 살아있는 미국과 네. 비판의 자유 없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북한. 네. 어느 체제가 더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언론이 살아있다라면 왜 김정은 위원장에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했는데 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고 왔느냐. 네. 이거 따져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선중앙 TV 기자가 질문하겠습니까? 조선중앙 통신 기자가 질문하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인데 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할 수 있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책임자가 정부 당국자가 성의껏 답변하고 있다. 이것이 극명하게 좀 이 두 체제를 대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비판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조금 순화를 시켜